6월 29일 일요일 오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 주말 휴일인데도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엄청나게 많은 글을 올려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소위 김민석을 비롯해서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주진우 혼자 나서서 이렇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그 다음 나경원 의원은 이 김민석에 대해서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흘째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주진우와 나경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의 재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있는 듯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통해서 조롱하고 있고, 나경원에 대해서도 이게 농성을 하는 것이냐, 나경원이 농성을 하면서 그 책상 위에 더우니까 조그만한 선풍기를 돌린 것, 또 커피를 마시는 것, 김밥을 먹는 것, 이걸 두고 웰빙 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은 침묵입니다. 몇몇 여성 의원들이 나경원 이 농성에 동조하기도 하고 주진우에 대해서 엄호에 나서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침묵입니다. 참 이래도 되는 것이냐. 주진우와 나경원의 이 나홀로 공격, 나홀로 농성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부분, 특히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 주류가 영남권입니다. 영남권 의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태풍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다음 또 총선, 3년 뒤에 총선이 열릴 때는 또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공천만 얻게 되면 이 당선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거에 부산 지역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지역의 한 의원이었습니다. 구청장을 지내고 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가벼운 자리에서 제가 이 서울에서 입법 활동이라든지 중앙 정치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게 지금 구청장이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이죠. 서울에 오기가 싫다. 사실은 여의도에 오기가 싫다. 이게 여의도에 와도 제대로 중앙정치 내용을 알지도 못하겠고 또 크게 관심도 없고 국회의원 한 자리는 해야 되고 지역에 있고 싶다. 부산에 있으면 아는 사람도 많고 다 이 대우도 해주고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 하는 것이 좋은데, 시의원 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 오랫동안 시의원, 구청장을 여러 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국회의원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는 관심이 없고 국회는 그냥 안 올 수 없어서 한 번씩 오는 것이고 주로 부산에 있고 싶고 부산에 산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왜 저렇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총선에 공천이 있었습니다. 공천이 공정하게 되었느냐? 공정한 부분은, 깔끔하고 공정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이게 공정하면 다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공천은 이겨야 합니다. 공천을 잘 된 공천은 이기는 공천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정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 당개혁 쇄신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가 상향식 공천입니다. 당원들의 뜻을, 지지층의 뜻을 들어서 100% 상향식 공천하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남권에서 상향식 공천하면 전부 다선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거의 다 공천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수도권은 다르죠.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공천에서 영남권의 이 현역 의원들, 다선 의원들 전혀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깨끗하죠, 그러면.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는 공천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또 하나 지적을 해두고요. 또 하나는 영남권 의원들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영남권은 TK, PK 다 뭐 지금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으로 어쩔 수 없이 막 정권이 넘어갔는데 뭐 3년 뒤에 총선 때는 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냐.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 좀 달라지지 않겠냐. 민주당도 호남이 있고 수도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영남이 있고 수도권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가 잘 되고 이기고 있을 때는 수도권 중심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쇄신 개혁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몰리고 지게 되면 민주당도 호남으로, 영남으로, 국민의힘은 영남으로 이제 후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혁과 쇄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도 시기가 있는 것이고 내공 힘이 축적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자꾸 비교하면 뭐한데 지금 민주당의 핵심 주류는 전부 서울입니다.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잘 선순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총선부터 대선까지 패했습니다. 영남으로 쪼그라드는 것이죠. 영남당이 되었다. 자인해야 합니다. 지금 져서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수도권에서 쇄신, 수도권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영남에서 나오게 됩니다. 민주당도 만약 쪼그라들게 되면 호남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남을 중심으로 몸부림을 쳐야 할 때다. 그리고 기회는 온다. 기회가 오게 되면 또 수도권으로의 진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호남으로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두고요. 참 주진우의 이 나홀로 투쟁 참 눈물겹습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위 부동산 규제 이 빨리 철회하라. 이 지금 난리가 났다. 돈이 있는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가 있고 지금 뭐 신혼부부는 아예 집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이 나이 든 사람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 1억 원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잘못하면 생활이 안 된다. 지금 당장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서민들 모두 길이 막히게 된다. 이 소위 극약 처방입니다. 이거 왜 이재명이 모른 채 했느냐, 모른다라고 했느냐. 금융위가 뭐 알아서 하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모른다. 금융위가 이 기재부 모두, 정부가 모두 부처가 모여서 협의해서 이런 극약 처방을 내리자. 보통 서울에 이 집값 부분에 대처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대출을 제한하는 것, 또 세금을 때리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극약 처방이어서 안 된다라는 거 이재명도 아는 겁니다. 이게 부작용이 엄청나게 터질 거라는 걸 이재명도 아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좀 독자적인 이런 기관이니까 금융위가 하는 것으로 좀 해라. 이 어차피 부작용 터지고 책임져야 하니까. 그때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정부가 하는 일을 대통령실이 모른다라고 합니다. 뭐 소통은 1시간 뒤에 말을 바꿔서 소통은 하지만 뭐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정책적인 일은 인사 이외에 방탄 인사 이외에 정책적인 것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추경이고 하나는 이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은 극약 처방을 내려놓고 급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발 뺍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몰랐다 합니다. 이 자기 정부가 하는 일을 대통령은 모르는 일로 해버립니다.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부작용이 지금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가 뼈를 때립니다. 빨리 철회하라. 이거 지금 이 휴일에 빨리 철회하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난리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재인 때 28번을 이 짓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자기들 집값 올리려고 저렇게 장난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만 합니다. 문재인이 집 두 채 있는 사람들, 대통령실에 뭐 장관들 모두 직을 내놓아라, 아니면 뭐 아파트를 팔아라라고 하니까
전부 직을 내놓았습니다. 직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느니 서울에 아파트에 있는 게 더 낫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이랍니다. 이게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이 있는데 20조 규모죠. 전체는 30조인데 이제 세출 규모는 이 20조죠. 그 중에 13조를 현금 살포합니다. 그 중에 1조를 소위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동안 빚을 잘 갚은 사람은 이 뭐 완전히 속은 셈입니다. 빚 안 갚고 버틴 사람들 전부 탕감해 줍니다. 이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 뭐 다들 만나면 인사처럼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이가 돈 나눠준다는데 돈을 언제 주는 거냐, 뭐 어떻게 주는 거냐. 기가 차면서도 또 준다니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 물가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환율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파트값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지금 한 달 가까이 한 일이 두 가지인데 정책은 한쪽에서는 물가 올리겠다라고 돈 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 불같이 뛰고 있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이거 어떻게. 그런데 저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은 자기 모르는 일이라고 해버립니다. 주진우의 말이 척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끝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계속 이 짓을 되풀이해야 된다. 지금 뭐 공급 계획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전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몇 년 뒤에 나올 것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세금과 이 금융 좋으는 것, 이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자기 입으로 세금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세청장도 민주당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뜻이 뭐겠습니까? 국세청장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거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자리, 자기 방탄을 위해서 뭐 핵심적인 자리는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 윤호중을 행안위 장관에 임명을 한다. 지금 뭐 각종 민주당 의원들을 거의 대다수를 거의 의원 내각제처럼 모두 이제 장관에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핵심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보은이죠. 보은에다가 믿을 조직은 민주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일당 독재거든요.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완전히 행정부를 장악을 해야 자기 방탄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년 만약 지방선거까지 이재명 정권이 이어진다면, 지방선거까지 이재명이 이기게 된다면 이제는 이 국민의힘을 폭발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200석입니다. 그러면 개헌입니다. 개헌을 하면 이재명 독재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 독재입니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뭐 서울의 집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그냥 빚내서 이 현금 살포하고 이런 것 이외에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방탄밖에는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 지금 김민석에 대해서 계속 민주당이 추경 김민석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국회 청문회는 끝이 났지만 내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 이제 국민들 앞에서 호소를 하겠다. 국민청문회를 열어서 김민석을 이걸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걸 국민들에게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또 어제 이 부분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 소위 출판기념회입니다. 출판기념회를 2번을 해서 2억 5천만 원을 거뒀다. 그리고도 아무런 재산 신고도 하지 않고 이 뭐 세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특권 아니냐. 민주당의 현역 의원 가운데 115명, 68.8%가 출판기념회를 모두 했다. 그런데 이 출판기념회 문제를 거론하니까 소위 정치자금법 뭐 이런 게 굉장히 법이 까다로워서 투명합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소위 뒷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받아서 큰 탈이 안 나는 게 출판기념회입니다. 그래서 출판기념회 하지 않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뭐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비리, 뇌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판기념회 이거 계속 문제가 돼도 쉬쉬해 온 겁니다. 여야가 서로. 주진우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자신은 출판기념회 하지 않았다. 이거 모두 쉬쉬하고 이렇게 넘어갈 일이냐. 주진우 자기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초선이라서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훈계질을 할 때 자신은 솔직히 속으로 웃었다. 어떻게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국민들에게는 15만 원씩 살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 통해서 1, 2억씩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는 이런 검은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정동영이 태양광 지원 법안을 뭐 갖가지 공동 발의도 하고 자기가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동영의 부인, 정동영의 동생 모두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인 부부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동생 부부는 밝히면 되는 일인데 이것도 김민석처럼 인사청문회 때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 내놓지 않고 말로 때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교부 장관입니다. 조현이 처음에는 자기 아들에게 조현의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10억 원을 조현으로부터 받고 증여를 받았다라는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해서 15억 원 이상의 이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됐을 때 조현이 빌려줬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 증여를 했다. 증여세도 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이 뭐 10억, 20억에 이렇게 돈을 미국에 있으면서 아들이 15억 원에 이렇게 부동산 차익을 누리는 것. 이게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 김민석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동영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어마어마한 기득권입니다. 이 국회 특권 뒤에 숨어서 이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딸들, 민주당의 지지층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이 비리와 이 비리 의혹과 가전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수혜를 지역적으로 또 태양광 이런 걸로 이권 카르텔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나중에 어떤 배신으로 돌아가게 될지. 이재명이 뭐 굉장히 이제는 뭐 오늘 제가 그 한겨레 신문을 보고 저도 아는 기자입니다. 그 이름도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은 한 기자가 이재명이 이제는 뭐 민주화 투사에서 행정가를 거쳐서 정치가로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없는 것을 보고 참 기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기자가 무슨 자격증이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기자입니다. 전 국민이 다 유튜브를 할 수 있고 다 SNS를 하고 있습니다. 다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 한겨레 신문 그걸 보면서 이재명에게 얼마나 쏘가야, 이재명에게 얼마나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자기들의 이권 카르텔 그 부분에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저렇게 이재명에게 의존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핵심은 지난 한 달간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방탄밖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김만배는 이재명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내가 이재명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내놓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화영은 아예 노골적으로 사면시켜달라고 협박하다가 지금 뒤에서 짬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대장동, 대북 송금, 이재명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입니까? 공범이 있는 부분을. 공범이 없는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 판결이었습니다. 저것 저대로 뭉개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정치의 분위기는 또 바뀝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또 바뀝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특검이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을 건드리면 대법원도 없앨 태세입니다. 검찰 완전히 없앨 태세입니다. 물밑에서 수도 없이 민주당 쪽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또 바뀌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현금 살포하거나 아니면 뭐 급해서 이렇게 부동산 규제 이거 당장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부가 한 일이랍니다. 금융위가 한 일이고 대통령실은 몰랐다랍니다. 그렇게 책임지기 싫으면, 그렇게 잘 모르겠으면, 헷갈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이재명의 지금까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정농단이 더해질 뿐입니다. 주진우와 나경원이, 저는 그 나경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농성은 나경원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진우 나경원의 이 나홀로 투쟁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많은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동료 의원을 지킨다. 또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라는 차원에서 모두 좀 동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럴 때 동조하지 않으면 뭐하러 같이 당을 합니까? 뭐하러 정치를 합니까? 지역에 내려가서 구청장 하면 됩니다. 시의원, 도의원 하면 됩니다. 왜 국회의원을 꼭 하려고 합니까? 중앙정치에 국정에 관심이 없는데 이럴 때 일을 하지 않고 뭔가를 몸부림이라도 치지 않으려면 그냥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에서 대접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지역 정치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일을 해야 합니다. 29일 오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